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6강 불모지입니다. 자, 이거는 지문 분석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노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최노인이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우리 빌어먹다 라는 건 비속어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오랜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뭐가 사실인지 한번 봅시다. 좌우에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린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자, 지금 최노인이 처한 상황이 드러나 있죠. 최노인 집의 좌우에 높은 집들이 생겨서 지금 이 집들 때문에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고 못하게 된 최노인 가족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자, 경훈이가 웃으면서 아버지도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자, 경훈이는 최노인과 달리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신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최노인이 변화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자, 지금 염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네 집에 햇볕이 안 오게 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위 집에 피해를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훈이가 왜요? 라고 묻고 최노인이 잿간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한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근대적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최노인은 근대적 가치관에 대해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최노인은 근대적 가치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경훈이가 피해라뇨? 최노인이 자,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은 우리 좌우에 높은 집들이죠. 좌우로 탁 틀어막아서 햇빛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야. 말세다 말세. 자, 우리 화단이라는 것부터 봅시다. 화단은 최노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고요. 화단에 대한 문제에 최노인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장소라는 틀린 선지가 최노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우에 높은 집들 때문에 햇볕을 받지 못해서 고추모에서도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죠. 지금 결실을 맺지 못하는 화단이 드러나 있고요. 풀도 안 나는 세상이라는 것은 최노인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과 유사한 상황을 가진 시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가 유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노인이 주위의 고층 건물을 보며 한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경제가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자, 일단 아버지 얘기 듣고 깔깔대고 웃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경제는 아버지의 갈등을 맺는 신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노인이 이놈아 뭐가 웃어? 라고 하는데 경제가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 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경제는 이 구절에서 신세대라는 게 바로 드러나죠. 이웃을 배려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 보며 집을 짓는 사람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라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근대적 세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최노인이 옛날엔 그러진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최노인과 경제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고요.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인물 간의 대립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제가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엄청 현실적이죠. 그래서 웅변연사에 흉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아버지에게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채노인이 받아들일까요? 그쵸, 안 받아들이겠죠? 그 채노인이 경제한테 화를 내는데 그 부분은 중략이 돼 있고요. 중략 이후 가면은 경제가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나가죠? 그래서 채노인이 그래, 왜 그건 또 묻는 거냐? 하니까 경제가 저게 배기 싫으니 우리가 떠나야죠. 시외로 가면 후생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자, 후생주택이라는 건 근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집을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신세대 경제의 생각이 드러나죠. 집값도 싸고 무업 부담도 터전이 넓어서 화초며 채소는 얼마든지 심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대요. 지금 후생주택의 장점을 제시하면서 아버지 채노인을 설득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도 참 창용이네도 후생주택으로 옮겼답니다. 이러면서 말을 더하죠. 근데 채노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가고 싶걸랑 따라가 살구려. 난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테니까. 자,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후생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채노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경제랑 채노인의 대립이 좀 더 형상화되죠. 경제는 후생주택으로 옮겨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채노인은 옮길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채노인의 집은 정근대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으니까 채노인은 전통적 가치관, 정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고 경제는 신세대로서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까지 연관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원자탄 고집 폭발이다 이러고 나가죠. 원자탄 고집 폭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채노인의 성격이 고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며 급히 뛰어나가고요. 이때 대문 안에 아침 목욕에서 돌아오는 경애가 등장합니다. 자, 경애는 장녀로서 영화배우를 꿈꾸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엔 목욕용 세숫대하며 화장품이 들렸고 얼굴엔 콜드크림이 범벅되어 반지르르 기름이 흐른다. 머리는 핑커를 감은 채로다. 자, 경제가 미스코리아가 돌아오시네. 도대체 큰 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요? 경애가 가까운 장래 하며 마루에 앉죠. 경애는 영화배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사는 인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본인은 뜰 수 있을 거다. 한국이 킹노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애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경제는 하나님 맙소사 최후박이 안 되었으면 이라면서 허황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경애, 즉 누나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애는 아니 이 녀석이 하며 때리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퇴장을 하고요. 자, 허황된 꿈을 꾸는 누나를 조롱하는 경제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경애의 다툼이 나타납니다. 그 채노이는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경제란 놈은 어디를 가든 제 밥벌이는 할 거야 하면서 만족한 웃음을 띄우죠. 경제가 제 밥벌이를 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잘 밝히고 현실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 경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채노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제를 흡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채노인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채노인이 그래도 밤낮 익먹초 씹는 쌍판보다는 낫지. 이 집의 그 누구처럼. 자,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밤낮 익먹초 씹는 쌍판이라는 것은 방황하고 있는 채노인의 첫째 아들 경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경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누구라는 건 현재 같이 있지 않은 경수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알아놓으면 됩니다. 채노인이 경수 녀석은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지? 하면서 경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선을 계속 던지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경수의 행동을 감싸지만 채노인은 경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만 넘어가서 최노인 얘기 나오고 경운이 얘기 나오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 최노인이 사람이란 염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염치 없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경수가 되는 거죠. 왜 염치가 없냐면 지금 경수는 취직이 안 돼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노인은 경수가 염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 모레 39개를 바라보는 녀석이 취직이 안 된다 핑계치고 비슬비슬 놀고만 있으면 돼? 자, 경훈이는 취직하지 못하는 인물, 즉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는데 우리 경훈이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노인도 가게를 하긴 하지만 최노인의 가게는 뒤에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제시되고 경훈이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지금 이 최노인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훈이는 취직하지 못하는 인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경훈이가 아예 아버지도 오빠인들 속조차 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주는 걸. 사회가 나쁘지. 오빠야 무슨 잘못이에요. 자, 경훈이는 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경수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이후의 상황인데 전후의 부정적인 시대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 최노인은 계속해서 경훈이가 불속 같은 인쇄 공장에서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팔자 줍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쥐꼬리만한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자, 나도 가게가 전과 같이 새가 난다면 이런 소리도 않지. 자, 그러면 지금 최노인의 가게는 전과 다르게 새도 안 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골목 안 똥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 삼호간대나 원삼 쪽돌이 따위는 이제 소꿉장난으로 아니. 장사가 돼야지. 자, 지금 최노인이 했던 장사가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삼호간대나 쪽돌이 같은 거는 간단하게 전통 홍인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최노인은 지금 전통 홍인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한 가게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골목 안 똥개까지 다 신식을 찾는 세상이라 최노인의 이 전통 홍인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한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 봄철만 하더라도 꼭 4번밖에 안 나갔지 뭐야. 이럴 때 그 신식 나이롱 면사포나 두업을 장만한다면 또 모르지만 자, 신식 나이롱 면사포가 바로 근대적 가치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통적인 가치가 쇠퇴하고 근대적 가치가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경혜, 우리 아까 배우가 꿈이었던 경혜죠. 그 경혜가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사올 테니까요. 자, 지금 경혜는 자신이 영화배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경혜의 대사를 통해 전통적 가치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최노인은 네 말은 이제 콩으로 매를 쏘는데도 안 믿겠다. 지금 경혜의 말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경혜가 계속해서 영화배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요. 그 최노인의 대사를 통해 사회 현실이 불신에 가득 찬 사회임을 알 수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최노인은 경혜를 믿지 않지만 경혜는 마지막까지 두고 보세요. 오늘은 꼭 무슨 기별이 있을 테니까 하면서 수능 특강 제시된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모지를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중에는 경혜는 사기를 당하고 우리 첫째 경수는 은행을 털다가 걸려요. 그래서 최노인 가족이 몰락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극 자체가 마무리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말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결말까지 함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모지랑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봐요.
여러분 4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바로 3번 정의죠. 자, 정의 먼저 보자면 우리 일단 보기에 드러난 선생님의 언급과 작품 자체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에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공공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우리 보기에 1950년대의 이 시기는 불모지였던 셈이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불모지는 시대적 배경인 1950년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게 되죠. 2번. 9세대와 신세대의 입장 차이, 우리 특히 경제랑 최노인의 다툼을 통해서 신세대와 9세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 있었죠. 따라서 적절하게 되고요. 우리 4번은 윗글에 사회가 나쁘지? 오빠야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 부분과 보기에 갈등이 바로 현실 사회의 모순 때문에 야기된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인물과 현실 간의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 있고요. 5번. 이 작품에서 우리 최노인 또는 최노인의 집은 정근대적인 가치관, 바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문제는 15번이고 1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보자면 4번이죠. 우리 최노인이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이었고 경훈이는 세상의 변화를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노인과 경훈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게 된 거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넘어가면 1번.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최노인을 통해 우리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노인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2번. 최노인 집 주변의 고층 건물은 근대화된 도시를 상징하므로 옛날과 다른 시대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3번. 햇볕을 보지 못하는 화단은 햇볕을 보지 못하는 최노인의 가족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화단이 최노인 가족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옛날 일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경제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인물이므로 적절하게 되죠. 그래서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8번이고요. 표의 기억 니은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짝지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짝지은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지금 먼저 보면 최노인의 고집센 성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긴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경제가 최노인을 비판하며 어머니의 편을 든다는 특징은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미음은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회 현실이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수가 아니므로 미음 또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넘어가면 기억은 근대화라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노인은 9세대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니은 후생주택으로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는 최노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꺾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을 윗글에서 경제와 최노인의 갈등은 변화에 적응한 신세대와 적응하지 못한 9세대의 갈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 짝지은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극수필 07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